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만 가운데에 있는 엘커트레즈 교도소를 다시 재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엘커트레즈는 1963년 폐쇄되기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였습니다. 정부가 ICE를 비롯한 이민 단속 기관들의 유학생 체류 신분 박탈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학위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영화관으로 확대됐습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서비스 부문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한의사가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당초 2명으로 알려진 피해자가 7명으로 늘어나 총 20건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항공 관제 능력을 문제 삼으며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을 오가는 하루 35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적기 에어프레미아가 취항하고 있어 한인들의 항공 안전도 우려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에 있던 불법 이민자 추방 중단 판결을 거부하면서 헌법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동안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국외로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수백만 건의 소송을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살인자나 마약 상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추방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선출됐지만 법원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진행자 크리스틴 웰커가 여전히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대법원의 판결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준수를 밝히면서도 헌법을 보존, 보호하고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대통령 취임 선서를 낮게 잡아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헌법 몰라 발언은 취임 이후 공격적인 추방 정책을 비롯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많은 법적 도전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적법 절차 준수 의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와중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만 가운데에 있는 엘커트레즈 교도소를 다시 재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엘커트레즈는 1963년 폐쇄되기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이 높았던 교도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방교도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 가운데에 있는 엘커트레즈 교도소를 재개소하고 확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는 폭력 범죄와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이 악명 높은 섬을 미국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를 가두는 곳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우린 더 이상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범죄자들을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두는 범죄자, 폭력배, 그리고 판사들의 인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엘카트레즈 교도소 재개장은 법, 질서, 그리고 정의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BC 방송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피고인 갱 단원을 불법으로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보내려고 시도하면서 법원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은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교도국에 따르면 엘카트레즈는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1963년 폐쇄됐습니다. 다른 연방교도소보다 운영 비용이 거의 3배나 더 많이 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1972년 의회가 골든게이트 국립휴양지로 지정하면서 국립공원관리청의 일부로 포함됐습니다. 섬 주변의 강한 해류와 차가운 수온으로 인해 탈출이 거의 불가능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 중 하나가 됐습니다. 섬에는 버려진 연방교도소, 미국 서해안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 초기 군사 요새, 그리고 바다 웅덩이와 바다새 서식지 등의 자연적 특징이 관광 자원이 돼 한 해 100만 명가량이 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ICE를 비롯한 이민 단속 기관들의 유학생 체류 신분 박탈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ICE가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학위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유학생 비자 취소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법원 애리조나 지법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민당국 직원은 필요에 따라 세비스에서 학생의 합법 체류 신분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의 유학생 비자 취소도 유학생 체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학생 비자 취소 자체가 곧 체류 신분 종료 유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ICE는 모든 세비즈 담당자에게 새 정책에 대한 내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의 최종 확정 및 시행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새 지침은 ICE에게 유학생을 추방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소 4,700건이 넘는 유학생 체류 신분 박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취소된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을 복원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나왔지만 이민법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군대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을 뉴멕시코주에 이어 텍사스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오는 미리국자들을 군인들이 직접 체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원과 군 병력의 낭비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2일 텍사스 엘페소 주변의 63마일에 달하는 국경 구간을 텍사스 군사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국경은 CBP의 관할이지만 군사지역으로 설정되면 군도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군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하라고 지시했지만 일각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 민병대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법상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선 1809년 제정된 폭동진압법을 발동해야 합니다. 다만 국경을 넘어오는 개별 미리국자 단속 활동엔 폭동진압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국경지대를 군사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이곳에 진입하는 미리국자는 사실상 군사작전 지대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군대가 미리국자 체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병력은 미리국자를 체포한 뒤 CBP 등 법 집행기관에 인계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국경에는 약 11,900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습니다. 텍사스에 앞서 지난달엔 뉴멕시코주 국경에서도 군사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뉴멕시코 군사지역을 침범한 미리국자 82명을 기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영화관으로 확대됐습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영화 제작에 대한 관세가 만약 시행된다면 서비스 부문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 미국 밖에서 제작돼 수입되는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우리 영화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끌어내기 위해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외국에서 제작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한다며 우린 다시 한번 미국에서 제작되는 영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영화는 상품이 아닌 지적 재산이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비스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역대표부는 일부 서비스가 규제 및 세제 혜택과 같은 특정 비관세 무역 장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영화 제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도시들이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는 영화 및 TV 스튜디오에 대규모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제작사들이 토론토와 더블린 같은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는 할리우드로 제작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세금 공제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리우드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 협력해서 한 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한의사가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당초 2명의 여성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 피해자가 7명으로 늘어나 총 20건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도라빌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온 70세 한인 한의사 김모 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대배심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디캡 카운티 검찰은 지난 29일 김 씨에게 중범 성폭행 4건과 경범 성폭행 7건 등 총 20건의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 씨에게 10년 넘게 진료를 받아온 환자를 포함한 여성 2명이 심술 치료 도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지난해 4월과 12월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1일 처음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후 추가 피해자들이 나타나면서 약 한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이는 총 7명에 달합니다. 김 씨는 현재 보석금 없이 디캡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인정신문은 오는 7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세리 보스턴 디캡 카운티 검사장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김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더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행동하고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선서하지만 김 씨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김 씨에게 진료를 받는 동안 부적절한 일을 당했다고 느낀 모든 분들이 나서서 그의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아시안 인구가 약 2,50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아시안 인구의 8%를 차지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시안 인구는 2,48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0년 1,190만 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당시 아시안이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였습니다. 이 중 한인 인구는 200만 명으로 전국 아시안 인구의 8%에 해당했습니다. 중국인이 550만 명으로 가장 많은 22%를 차지했으며 인도인 21%, 필리핀인 19%, 베트남인 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아시안 인구 중 해외 출생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00년 63%에서 2023년 54%로 줄었습니다. 한인 인구 중에서도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사는 한국 출생자 비율은 2000년 73%에서 2023년 56%로 감소했습니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아시안 인구 약 710만 명을 기록하며 전국 50개 주 가운데 아시안 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뉴욕주와 텍사스주가 각각 200만 명을 기록했고 뉴저지주 100만 명, 워싱턴주 99만 명 등도 아시안 인구가 많은 주에 속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연방항공청의 항공 관제 능력을 문제 삼으며 뉴저지주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을 오가는 하루 35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악공항은 국적기 에어프레미아가 취항하고 있어 한인들의 항공 안전도 우려가 됩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 항공 CEO는 2일 고객에게 보내는 공지문을 통해 항공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커비 CEO는 공지문에서 지난 며칠간 뉴악공항의 항공 관제 기술적 문제로 수십 편의 항공기가 회항하고 수백 편의 비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며 이런 기술적 문제는 연방항공청의 담당 관계 인력 중 20% 이상이 직장을 떠나면서 더욱 악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악공항이 운항 예정인 항공기 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주말부터 하루 35편의 왕복 항공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CEO는 이 같은 문제는 뉴악공항만의 이슈가 아니며 수년간 미국 정부의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유나이티드 항공은 뉴악공항 이용 승객의 약 58%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루 약 400편에 달하는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가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 미국에 거주하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7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LA 지역 한인신문에 재미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장 등의 공동 명의로 김 후보의 이름과 사진, 선전 문구를 포함한 신문 광고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엔 국외에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 광고, 현수막, 피켓,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최근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한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지지모임 대표자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전 현직 한인 회장이 상의 끝에 6월 12일 뉴욕 한인회 창립 65주년 기념식 때 이 취임식을 함께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취임식은 퀸즈 베이사이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일부터 39대 이명석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공식 인수인계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명석 회장과 김광석 전 회장은 이날 인수인계 서류에 서명한 이후 악수를 나누며 뉴욕 한인사회를 위해 힘을 함께 모으자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9대 집행부는 20명 내외의 부회장단과 임원, 6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1일 현재 69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리얼 아이디를 소지하고 있다며 주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별 표시가 없다면 리얼 아이디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7일부터 리얼 아이디가 시행됨에 따라 공항에서 지연이 예상된다며 여행객들은 공항 도착 시간을 더 앞당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리얼 아이디 전면 시행에 따라 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리얼 아이디, 여권, 영주권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 검색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합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45분쯤 캘리포니아주 LA 잉그로드 지역의 항공 전문 사립대학 스파르탄 칼리지 캠퍼스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임스 버츠 잉그로드 시장은 기자들에게 여성 2명이 총격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자 2명 중 1명은 중태이며 다른 1명은 안정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학교의 교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보안요원 복장을 한 채 총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대학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경비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용의자는 범행 이후 도주했지만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캠퍼스를 봉쇄하고 현장을 통제했으며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